야, 빨리 가자 여기. 빨리 와 빨리. 어두운 밤길, 단편 영화 촬영을 위해 현장 답사를 나왔던 3명의 대학 동아리 학생들. 아유 진짜. 저 어때? 저기. 저기. 저 볼 거 없잖아. 그냥 가 빨리. 아직도 멀었어. 초행길인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산길을 내려가던 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지고 있었다. 진짜 웃기네 얘네들. 운동 좀 하지 좀. 편이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쪽 어때? 야 차온다. 야 뒤로 빠져. 야 뭐해 빨리. 저쪽 가. 그런데 트럭 한 대가 이들 옆을 지나게 되면서 길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세 사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지성이 어디였냐? 얘 또 장난치네 진짜. 그만 여기 있자. 반대편 쪽에 서 있던 여학생이 친구들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떨어졌겠지. 큰 놓고 왔겠어? 숨을 공간도 추락 흔적도 없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여대생. 뭐해 빨리. 저쪽 가. 진짜. 방금 전까지 친구들을 쳐다보며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지난달 초 의문의 실종 사건을 취재해달라며 제작진을 찾아온 2명의 제보자들. 그들은 실종된 여대생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애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눈앞에서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졌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친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그들은 당시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진에게 보여주었는데 혹시 다른 데로 간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애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디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벌써 4일째인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우선 실종자의 집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기가 차죠. 지선이 사진인가요? 지금껏 외박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착실했다는 21살의 지선 씨. 하지만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다. 근데 가출일 수도 있다니까.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걔가 그 나이에 가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전에 딴 사람도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니까. 제작진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제보.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었다. 저쪽 가.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미스터리 지역. 그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제보자들과 함께 지선 씨가 사라졌다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인근에 대규모 공사 현장이 있다는 그곳은 밤낮 할 것 없이 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는데 저쪽이에요. 저쪽에 지선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차가 지나오면서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두 분은 이쪽에 있고 그 지선 씨는 이쪽으로. 이쪽이 갈라진 거죠. 길이라고 해봐야 자동차 2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이었다. 그래 여기 봐봐요. 진짜 숨을 때 아무 데도 없잖아요. 작은 움직임도 눈에 띄기 쉬운 장소. 이쪽 아래까지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하수구가 있네. 예. 진짜 이거 사람은 못 들어가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 안 되나? 제작진이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제보자들의 증언대로 그곳은 숨을 만한 공간도 추락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잠깐 사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우리는 제보자들을 보내고 나서 주변 취재를 좀 더 해보기로 했다. 지선 씨의 실종과 또 다른 실종 사건은 이미 인근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예. 알지. 어떤 총각들도 여기 와서 찾고 또 그 부모들이 와서 여기 다 뒤지고 갔지? 근데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도 실종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유, 병군의 말이나 보네. 응? 병구요? 아니, 그 사람 말이나 보네. 요즘에 그 사람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그냥 돌더구만. 그러게. 나도 옛날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로 거기가 뭐가 있긴 있나 봐. 뭐가 있어요? 그 일땐 옛날부터 유명한 곳인데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냥 무조건 없어진다니까. 실종 사건이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제작진은 또 다른 실종자인 김모 씨의 집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들어오시죠. 예. 아이고 병구 아버지. 아이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병구 아버지 어딨어요? 예?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병구 아버지. 지선 씨가 실종되기 나흘 전 같은 장소에서 사라졌다는 마을 주민. 남편의 실종 이후 아내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로는요, 이 저녁 때 병구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병구 아버지가 분명히 집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는데 이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뛰어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 뒤로 병구 아버지가 안 온 거예요, 집으로. 저녁 모임이 끝나고 산길 어귀에서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50대의 마을 주민 김모 씨.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 따르면 인사를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뒤에 있어야 할 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 혹시 그 사고가 났거나 혹시 다른 데 가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어디를 가면 어디를 어떻게 간다. 올 때는 또 어떻게 온다. 다 전화하고 연락하는 사람인데 우리 병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우리는 또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온 동네를 싹 뒤졌다니까요. 근데 없더라고요. 아니 귀신이 아니고서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마치 귀신처럼 사라져버린 사람들. 더구나 그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라고 했다. 저 산 꼭대기서부터요, 저 너머 길 양쪽 끝까지 가고 옛날부터 그 사람이나 짐승이 가끔 없어졌다고 하는 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래됐지 이게. 예? 60년 된가 70년 된가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도 자주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예? 하여튼 뭐 그냥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건 뭐 핸드폰도 안 되지. 조금 더 산으로 올라가면 이건 뭐 완전 그냥 동서남북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방향 감각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전설로 내려올 만큼 유난히 의문의 실종이 많았다는 장소. 그곳은 바로 마을 산을 중심으로 한 삼각지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라진 김일만 씨와 손지선 씨의 실종 지역을 살펴본 결과 그곳 역시 삼각지 안에 해당되는 곳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곳은 혹시 마의 삼각지가 아닐까? 세계의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300년 전부터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곳은 1945년 이후에만 61척의 배와 40대의 비행기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대표적인 미스터리 지역으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의 남쪽 오가사와라 해역과 멕시코만 쪽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4년과 5년 마라도 남쪽에서 3척의 어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한국의 버뮤다로 불리기도 했는데 사람들의 실종이 많은 이곳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을까? 저희 경찰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일만 씨 같은 경우는 혼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니까 뺑소니나 아니면 납치 가능성을 저희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손지선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라 말씀드리긴 난감한데 일단 그쪽 지형을 살펴보니까 추락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추정을 해서 그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수사가 진행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경찰.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트럭 이걸 뭐 좀 선명하게 좀 볼 수 있나요? 제작진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트럭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나요? 네. 뒤에서 와서 옆으로 스쳤기 때문에 차량 번호는 안 잡혔고 차량 옆에 뭔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군요. 건설자재. 연락처도 있는데 손지선 씨가 실종되기 직전 그 앞을 스쳐 지나갔던 트럭. 차량에 적힌 회사로 연락해본 결과 그 트럭은 마을 인근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중에 하나로 밝혀졌다. 저 그 산 아래에서 그 일어난 실종 사건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 이게 그 현지에서 오는 트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현재 하면은 한 대여섯 대쯤 되는데 요즘 뭐 들어오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잠깐만요. 박근! 이리 좀 와봐! 저 사람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그날 그곳을 지나갔던 트럭 운전사라면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예, 그 소문은 요 근방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뭐 저도 듣긴 했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누가 지나가는 건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우리 직원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럼 혹시 그 다니다가 네. 근방에서 혹시 20대 초반 정도의 여성분 못 보셨나요? 여기야 뭐 그런 젊은 여자가 드무니까 봤다면 눈에 확 띌 텐데요. 본 기억이 없네요. 그리고 그쪽 길은 워낙 소문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냥 웬만하면 빨리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속도계도 이상해지고 라디오도 막 끊기고 그러거든요. 평소에 무서워서 거기 잘 가지 않아요. 실종 지역에 다른 이상 현상이 많았다는 트럭 운전사의 증언. 그것은 마을 이장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다. 제작진은 그 현상들을 직접 체크해 보기로 했는데 부장님 라디오 하나 한번 계속 해주시면. 잘 잡히는데? 산길 입구에서 별 문제 없이 잡히던 라디오 주파수. 그런데 차량이 실종 현장에 가까워지자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라디오? 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치 전파 방해를 받는 것처럼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라디오. 들리나 계속 확인하고 있어 여기서. 예.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이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돼? 네, 선배님.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려. 실종 현장 인근에 서자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분명 통신 서비스 지역인데도 유독 그곳만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긴 또 휴대전화는 실종 현장에 있는 삼각 지역을 벗어나자 다시 통화가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나침반은 어떨까? 역시나 실종 현장이 가까워지자 바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 네, 계속 돌아요. 방향을 잃고 정신없이 흔들리는 나침반.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더 산으로 올라가면 이건 뭐 완전 그냥 동서남북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방향 감각이 아예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속도계도 이상해지고 라디오도 막 끊기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20대 여대생과 50대의 마을 주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실종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지역의 미스터리와 관계가 있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취재진도 그곳에서 몇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마의 삼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이 이 실종과도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그 일대의 이상 현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 보시면은 신정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나와 있죠. 이 책이 조선 중기 1530년에 완성된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데요. 이 책 제45권에 보면은 이 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삼방산. 예. 조선시대에는 그 산이 삼방산이라고 불렸거든요. 삼방산은 지세가 험하지 않고 완만하나 음과 양이 분화되는 태극의 형상으로 혈이 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뭐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 조선 중기 때부터 시작된 그 지역의 미스터리는 1973년 산에서 정화활동을 벌이던 새마을 지도자 5명이 한꺼번에 실종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데 그때마다 경찰들이 와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뭐 방법이 없었어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고. 돌아오지 않는 마의 삼각지. 역시 사라진 두 사람은 그 지역의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별다른 단서 없이 소문만 무성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듯했다. 돌아가는 길에 현장을 다시 찾은 제작진은 실종 현장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이 병구 엄마가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당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려고. 주변을 둘러보며 꽤 오랫동안 구술하던 무속인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잡기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기운이 너무 세. 아유, 병가부지. 미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남편의 행방을 찾고 싶어하는 아내. 근데 둘이 같이 있긴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같은데. 엄마! 아이고, 잡기들이 너무 많아. 무속인은 일련의 실종 사건과 이상 현상이 그곳을 떠도는 원혼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다음날 제작진은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이나 전자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이점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마의 삼각지로 분류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토양 샘플을 채취한 후 지질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지하 자기장 측정기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땅속의 자기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를 측정해봤다. 세계적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는 버뮤다 삼각지 역시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구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라는 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배나 비행기까지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지역의 자기장은 어떨까? 그 자기장은 지역이나 고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은 0.5 가우스 정도입니다. 근데 저기 도로 저쪽은 지금 0.48 가우스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0.62 가우스가 측정되는데요. 그 평균보다 좀 높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인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인체는 아니더라도 통신이나 저 전자 쪽에 혹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나요? 자기장이 높아도 고르게 안정돼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주위 평균보다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전파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자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장 변화가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혹시 수맥으로 인한 영향은 아닐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근처에는 큰 수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엘로드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건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수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의 삼각지대는 수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주변보다 높은 자기장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땅이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삼각지역의 토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마그네타이트 광물 성분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마그네타이트, 흔히 자철광이라고도 하는 천연 자석 물질로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한다고 한다. 마의 삼각지대는 바로 이 성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실종에도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제작진은 실종 현장 주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지 한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관찰 첫날,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특별한 이상 현상은 목격되지 않았다.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그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도 의심스러운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지켜본 지 3일째 되는 날,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도로를 지나는 한 남자가 보였다. 마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술 취했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남자는 중간에 잠깐 멈춰서는 듯 했는데 그때였다. 갑자기 앞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것이다. 쓰러졌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야, 잠깐. 혹시나 떨어져 다친 것은 아닐까? 다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제작진. 집인 같은데? 뭔가 없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던 사람, 방금 떨어진 그 사람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없는데? 놀랍게도 바로 눈앞에서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어둠 속에 서 있다가 아래로 사라져버린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취재진의 조사 결과 이 마의 삼각지대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이상 현상들은 이 그곳의 토양 성분에 이 강력한 자성을 띠는 광석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을 관찰하던 도중 이 제작진의 눈앞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연이은 실종에는 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는 걸까요? 다음날 취재진의 제보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군 수색대까지 동원해 실종 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전날 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하지만 추락 지점은 물론 산 아래쪽까지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요. 이장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그의 아내였다. 아니, 아주머니. 아니, 왜 오세요? 그 마지막으로 누구 만난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몰라요. 그냥 밤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여보.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봤거든요, 식당에서. 아니, 식당이요? 무슨 식당이요? 아, 제가 한바식당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이장님하고 식당 주인하고 현장 감독님하고 막 얘기하고 싸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땅매매 문제로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찾을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귤봉투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마을 이장. 그의 실종은 다른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작진은 실종 당일 이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식당 주인을 만나 혹시 그가 사라질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식당 안에서는 건설 현장 감독과 식당 주인이 또 싸우고 있었다.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 별로예요. 그렇지. 밀린 밥값 때문에.
아 근데 뭐 무슨 일로? 저 마을 저기 위에 이장님 아시죠? 저 그분. 아 그 사람 없어진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제 좀 다투셨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다투셨나? 아 그건 그 싸운 게 아니고 그 언성이 조금 높아진 거지 그 이상한 사건 나고 땅값 떨어지니까 아 내가 무슨 회사에 가서 뭐 소문을 퍼뜨려서 땅이 안 팔린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좀 언성이 높아진 거지. 알고 보니 그 지역 개발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과 건설회사 사이에 토지 수용 문제가 논의되던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실종 사건들 때문에 땅값이 떨어져 마을 이장이 화가 났다는 것인데 이장 부인의 얘기는 달랐다.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땅 붙여서 먹고 사는 토박이 그걸 팔겠어요. 그게 아니고 요즘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땅값 내려간다고 말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그만 화가 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사람이 없어졌는데 사람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땅을 팔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건설회사 쪽 사람들이 연이은 사건과 소문을 빌미로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어 화가 났다는 것이다. 지역 개발을 둘러싼 마을과 건설회사의 신경전. 혹시 그 속에 일련의 실종 사건들이 관련돼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던 제작진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실종 현장을 촬영한 관찰 카메라 동영상이었다. 그곳을 왕래하던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한 남자의 움직임. 매일 밤 비슷한 시각에 뭔가를 들고 실종 현장을 오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이분이라면 그때 건설 자재 운전수분 아니신가요? 제가 확인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트럭 운전사. 마을 사람도 아닌 그가 무섭다고 얘기했던 길을 왜 매일 밤 지나다녔던 것일까? 그리고 들어갈 때 손에 들려 있다가 나올 때 항상 빈손인 그 봉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손지선 씨가 실종될 당시 그 옆을 스쳤던 트럭 운전사였다는 것이다. 여기야 뭐 그런 젊은 여자가 드무니까 봤다면은 눈에 확 띌 텐데요. 본 기억이 없네요. 제작진은 트럭 운전사 박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포착하고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나온다. 박성재 씨 맞지? 네, 맞아요. 밤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않던 그가 현장 사무실을 나온 것은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바로 그 시각. 그는 슈퍼마켓에 들러 뭔가를 구입한 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기 산길 거기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역시나 늘 지나다니던 산길로 향하는 트럭 운전사. 제작진도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실종 현장을 지나친 그가 갑자기 산을 타기 시작했다.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산으로. 네, 산으로. 이 늦은 시각, 길이 아닌 산속에서 그는 뭘 하려는 것일까? 점점 더 알 수 없는 트럭 운전사의 행동. 제작진은 좀 더 멀리서 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이라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다. 안 보여. 안 보여. 휴대전화 벨소리에 놀라 어둠 속을 달리는 박석재. 제작진의 미행은 눈치챈 그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산속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의 모습. 잠깐.
사장님. 아까 들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동지.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무슨 뭐 마법자루 같은데? 여기 빵 같은 거 있어요. 빵? 빵이야 뭐 우유가 있는데요? 그가 매일같이 들고 날랐던 봉투 속에는 간단한 음식들과 함께 커다란 자루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이거 한방 식당에서 본 거 같은데? 이 마법자루. 그는 대체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던 길이었을까? 여대생 손지선 씨가 사라지기 직전 그 앞을 스쳤던 트럭의 운전수. 자, 제작진은 이 실종 지역 인근을 관찰하던 동영상을 통해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 트럭 운전수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포착하고 그의 뒤를 추적하지만 산속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는 과연 그곳에서 뭘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 연이은 실종의 미스터리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료로 내려오는 건 없는데 트럭 운전사 박 씨는 그날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여기 이 어른께서 제작진은 그가 음식을 갖다 줄 만한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있을 만한 숨은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어른께서 그 어릴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토구를 하나 파놓은 게 있다고 생각이 나서요. 할아버지 지금 저희랑 같이 가시면은 찾으실 수 있겠어요? 뭐 산이야 뭐 특별히 뭐 변한 것은 없지만은 그 거북바위 근처만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파놓았다는 오래된 토굴. 과연 그곳에서 그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르신! 토굴 안이 넓은가요? 입구는 좁은데요. 들어가면 넓어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토굴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맨 지 4시간여. 그때였다. 야, 이거 이렇게 찾았네.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틈처럼 갈라진 토굴의 입구가 발견됐다. 엎드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입구.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엎드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좁은 입구와는 달리 토굴 내부는 생각 이상으로 넓고 깊었다. 마을 토박이들도 거의 모를 만큼 깊이 숨겨져 있던 토굴의 존재.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토굴 안쪽에 나뒹굴고 있는 우유팩과 빵 껍질들. 트럭 운전사 박석재가 들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거요. 뭐야? 지선 씨가 믿고 좀 삐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눈앞에서 실종된 손지선 씨의 머리핀. 바로 그 핀이 그곳에 있었다. 실종자들이 바로 이곳에 감금돼 있었을 확률이 높은 상황.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어디로 옮겨진 것일까? 과연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토굴의 발견과 함께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제작진의 취재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토굴 내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제작진이 발견한 산속의 토굴은 실종 현장 근처에 숨겨져 있던 작은 바위의 틈새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단서가 나왔나요? 예, 지금 박습재가 수원에서 잡혔답니다. 제작진의 미행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췄던 트럭 운전사 박석재. 여기 뭐 조사 결과 그는 실종자들의 납치에 깊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굴 내부에 있던 실종자들의 소지품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김일만 씨하고 손지선 씨가 납치된 그 시간 전후로 식당 주인하고 현장 감독하고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실종자들이 사라진 그 시각 박석재와 현장 감독 그리고 식당 주인의 통화 기록들이 확인됐다. 박석재가 검거된 이후 경찰은 나머지 2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하는 현장 감독. 그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해 보였다. 추격을 피해 한참을 달아나던 그는 잠시 후 경찰과 격투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역시 공범으로 밝혀진 식당 주인 서성식은 경찰의 검거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 문제는 납치된 사람들이었다. 납치한 사람들 죽였어? 아유, 안 죽였습니다. 그 산 밑에 굴에 있다가 저쪽 창고로 그냥 옮겨놨어요. 창고? 예, 어디 창고? 저기 그 현장 옆에 있는.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얘기에 경찰과 제작진은 급히 건설 현장 인근에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오랜 시간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실종자들. 그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문이 밖에서 잠겨있는 한 창고를 발견하고 실종자들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는데 김영사! 여기야 여기! 토굴에서 옮겨진 후 창고 안에서 묶인 채 갇혀있던 실종자들이었다.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서 앰뷸런스 부르고 구급차. 예, 구급차.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들 속에 마을 이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은 그 부분을 완강히 부인했다. 정성권 씨는 어쨌어? 그건 모릅니다.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납치했다 죽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냥 좀 데리고 있다가 소문만 좀 나면 풀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 이장은 정말 모릅니다, 저희는. 그럼 손지선 씨는 어떻게 납치했어? 그냥 제가 트럭으로 지나가다가 경적신을 보내면 김 사장이 굴에서 나와서 데려가는 걸로. 그럼 왜 납치를 하신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그 사람들하고 땅값 계약하면 계약하는 만큼 영마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소문나면 땅값도 자꾸 내려가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 연이은 실종 사건은 이 부동산 매매 차익을 노린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진 마을 이장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의문의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역에서 촬영된 또 하나의 동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